듣기 쉬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잇몸뼈 이식 하지 마라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 영상이 조금 긁혀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자기 가족 할 때도 잇몸뼈 이식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치과 정보만을 전달드리는 치과의사 장재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영상에서 임플란트에 관해 전반적인 제 견해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임플란트를 저렴하게 하는 치과가 많죠. 치과도 많죠.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이든 환자이든 추구하는 방향과 생각은 다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치과 치료는 첫 단초를 잘 껴야 하는 것처럼 치과 치료도 치료 계획부터 치료까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이 만약에 잘못되면 다 꼬여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전자레인지를 사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의 전자레인지 여러 군데서 팔죠. 백화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팔 거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팔 거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하고 발품을 팔아서 정품이라는 전제하에 전자레인지를 되게 저렴하게 샀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칭찬을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백화점에서 사나 마트에서 사나 전자레인지는 똑같죠. 치과 치료라고 하는 건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같은 재료라도 누가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저렴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좋은 치료를 받았다 하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거는 리스펙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가 그게 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브랜드도 매장마다 금액이 다르죠. 똑같은 아메리카노. 근데 소비자도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차이를 느껴야 비용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저희 치료에 대한 가치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렴한 곳에서 임플란트를 하시고 환자분들도 좀 이상하신지 이 임플란트가 잘 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치료 중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문제없이 잘 써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임플란트의 각도, 그다음에 간격, 깊이 등 위치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임플란트는 오래 쓰기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충분한 잇몸뼈가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착치은이라는 단단한 잇몸이 임플란트 주변에 위치를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치아 상태에 맞게 해부학적인 구조물 위치를 봐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 그리고 뼈 이식을 해야 된다면 뼈 이식 시기 등 치료 계획을 잘 수립을 하는 게 안전하고 예후가 좋은 임플란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를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연조직, 발치 부위에 잇몸이 치유가 되고 난 후에 접근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 경조직, 발치한 부분에 잇몸뼈가 치유가 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어떤 안정성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초기 고정은 임플란트 치료의 원리가 처음에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부르는 뿌리 부분을 임플란트 나사와 잇몸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서 물리적인 고정을 얻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금속 표면과 잇몸뼈가 이제 결합을 하게 돼요. 결합 정도는 처음에 물리적인 고정력이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초기 고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어떻게든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부를 잇몸이나 이런 것들로 완전히 닫아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당연히 입안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상처가 완전히 닫아지지 않고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불의 이제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감염의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 잇몸뼈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잇몸이 차오르기 때문에 초기 고정을 얻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수술부의 밀폐도 유리해서 이런 이유로 좀 안정성이 좀 증가를 합니다. 먼저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냐, 그리고 아니면은 발치를 한 뒤에 발치한 공간에 잇몸, 즉 연조직만 치유되고 나서 수술을 하냐,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잇몸 뼈까지 치유가 된 다음에 접근을 하냐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 1은 우리가 발치 후 즉시라고 부릅니다.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2는 발치 후에 연조직, 즉 잇몸이 낫고 나서 보통 저희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타입 3와 타입 4는 잇몸과 그리고 잇몸뼈까지 어느 정도 이제 발치한 곳에 치유가 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증도 있고요. 그래서 타입 1으로 갈수록 이제 기간이 좀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정성이 증가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불편감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기간이 증가하면 뭐가 안 좋냐?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쉽게 치아 없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내셔야 합니다라고 편하게 얘기합니다만 제가 당했을 텐데 2, 3주 정도 씹지 마라.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치료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아들이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맞물리는 치아는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우리가 흔히 정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치아는 앞으로 쓰러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치아가 버텨주지 못하면 뒤에 있는 치아가 쓰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mm만 치아가 이동을 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교합적인 측면이며 보철물 형태나 음식물이 끼이는 것 등등. 그래서 레진와이어 스플린트나 유지장치 등 인접치나 맞물리는 치아를 움직이지 않게 노력하는 것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발치를 하겠죠. 발치를 하고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신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치 후 즉시라고 부르고요. 타입 2의 경우에는 잇몸뼈 상태나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등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여의치 않다. 그러면 발치를 하고 발치와의 치유를 기다려야 하는데 나는 잇몸뼈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 잇몸만 낫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잇몸만 치유된 후에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타입 2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으려고 하면 발치한 부분이 뻥 뚫린 채로 잇몸뼈 이식을 하는 것보다 잇몸이 아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수술부를 완전히 닫는데 유리하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잇몸뼈 이식을 해놓고 이식한 잇몸뼈가 성숙되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잇몸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타입 3, 타입 4죠. 그래서 잇몸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단독으로 식립을 하거나 아니면 치유 후에도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임플란트와 잇몸뼈 이식 아니면 상악동 거상술 등을 이제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2, 3, 4 크게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나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각각의 시기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치과의사가 이해를 하고 환자분들의 치아나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식립 계획을 해야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발치한 빈 공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뼈가 치유된 후 수술을 하는 것보다 초기 고정을 얻는 것이 불리합니다. 또한 발치한 부분 빈 공간이 뚫려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적응증은 보통 심리적인 영역에서 추천이 되거든요. 치아를 발치를 하는 순간 잇몸뼈와 폭, 높이는 볼륨적으로 크게 흡수가 됩니다. 수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발치하기 전과 비교해서 25에서 50%가 볼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아의 주변에 염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한 치아를 발치를 하더라도 발치 전과 비교해서 볼륨적으로 이 발치 부분에 잇몸뼈가 흡수가 되고 감소한다. 이거는 수십 년 전부터 논문으로 이제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이건 막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치아에 염증이 더 크다 그러면 그 볼륨 변화가 더 크고요. 그래서 치아의 바깥쪽 그리고 안쪽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측이나 순측, 바깥쪽이 골이 얇고 이제 혈액 공급이 적어서 발치를 했을 때 이게 못 버티고 흡수가 많이 됩니다.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게 훅 들어간 거죠. 보통 환자분들이나 치과 의사들이 앞니 임플란트는 안 예쁘고 길다, 흔히 바나나처럼 그래서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고 브릿지나 이런 걸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아를 발치를 하면은 뼈가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볼륨적으로 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치아들에 비해서 좀 길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수술을 잘 하면 임플란트도 정말 충분히 예쁘게 가능은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계기가 잇몸뼈 이식하지 마라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엄청난 조회수를 200만 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이 조금 긁혀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생활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치아를 발치를 해도 잇몸뼈의 볼륨이 25%에서 50%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예요. 특히 바깥쪽이 흡수가 많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뼈가 흡수가 돼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잇몸뼈가 있는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그냥 치과 의사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뼈에 맞춰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원래 임플란트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임플란트를 위치를 식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주변에 잇몸뼈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잇몸뼈 이식을 하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교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관리적인 부분이나 임플란트 위치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듣기 쉬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잇몸뼈 이식을 하지 말라는 그런 치과 의사들이 만약에 자기 가족, 어머니나 아버님 그런 분들을 임플란트를 할 때에도 잇몸뼈 이식을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듣기 쉬운 말만 하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잇몸뼈 이식 안 권하고 그냥 잇몸뼈 있는 데다 임플란트 심고 그러면 환자분들도 이제 비용적인 게 부담이 안 되니까 좋아하실 거고, 당연히 왜 잇몸뼈가 필요한지 이런 설득 과정도 필요 없을 거고, 치료 동의도 쉬울 거고, 그러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앞니 임플란트는 어금니와 다르게 예뻐야 합니다. 예뻐야 되죠. 심미적인 부위, 그래서 앞니에서 볼륨 흡수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들이 있었어요. 즉 이제 발치 후에 아까 설명드린 잇몸뼈와 잇몸의 볼륨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죠. 발치를 하면서 잇몸뼈도 넣어보고 콜라겐으로 된 저혈류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막 해봤더니 그냥 생으로 발치하고 기다렸던 것과 비교를 해서 잇몸뼈가 흡수가 되는 정도가 되게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볼륨 유지를 위해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리고 그 뼈의 흡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갭 필링이라고 해요. 바깥쪽에 잇몸뼈 벽과 임플란트 사이 공간에 잇몸뼈를 이식을 좀 채워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치아까지 연결을 해줘서 잇몸뼈 치조골이 흡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잇몸이 내려앉는 것을 방지해주고 하면은 심미적인 결과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금니 부분은 임플란트 식립 시기가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의 단점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초기 고정을 얻기 힘들다라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위치를 잡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치아를 발치를 하고 기다렸다 수술을 하면 잇몸뼈가 좀 평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발치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치아 뿌리 형태대로 잇몸뼈가 그대로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곳에다가 우리가 이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위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제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리를 해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다 보면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 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위치가 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발치 후에 잇몸뼈가 좀 회복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초기 고정 얻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감염을 줄이기 위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얻기도 쉬우니. 하지만 저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최대한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기간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잇몸뼈 흡수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게 되게 커요. 이게 3개월, 4개월 이게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좀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볼 때 발치를 후 즉시 임플란트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냐 봤을 때 이 판단하는 기준은 잇몸뼈의 양상과 염증의 양상,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의 단점이 위치를 잡기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금니 부분에 환자분들한테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권해드리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내가 잇몸뼈가 치유가 된 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랑, 그리고 지금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을 때랑 똑같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자신이 있다라는 경우에만 발치 후 즉시를 권유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환자분들은 엑스레이를 좀 보시는 능력은 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엑스레이를 보다 보면은 염증이 되게 큰 경우에는 치아 주변이 되게 까맣거든요. 농도 막 나오고, 내가 봐도 지금 치아 주변에 뼈가 엄청 없고 농이 막 나오고 한데, 병원에 갔더니 이거 무조건 발치하시고 그날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았다. 그러면은 좀 무리한 치료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홀딩을 목표로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가능성이 좀 떨어져도 간혹 실패를 하더라도 홀딩을 목표로 당일 수술을 하는 치과들도 좀 많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발치하면서 잇몸뼈 이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것도 케이스를 봐가면서 해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임플란트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술식을 권장을 하며 저항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임플란트 수술 시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임플란트 안정성도 떨어지고 위치나 각도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발치와 동시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거냐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심을 거냐를 판단을 할 때 치아 주변의 잇몸뼈 상태 그리고 염증의 정도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위치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상악에는 상악동이라고 부르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었다 내뱉었다 할 때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의 전반적인 어떤 감각을 지배를 하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위치를 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을 거냐 아니면은 발치를 하냐, 발치를 하고 좀 기다렸다가 심을 거냐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오른쪽 여기 치아가 부러져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치아가 없고, 그러면은 이 치아들은 좀 살릴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치아 뿌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치아를 뺐을 때는 여기는 빈 공간이잖아요.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뼈가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거죠.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발치를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치아를 빼면서 동시에 이제 임플란트 심으신 거죠. 다른 케이스를 또 보시면 이분도 위 앞니가 많이 흔들려서 오셨거든요. 이제 충치도 좀 많이 썩었고 이 앞니 부분이 임플란트를 하는 건데, 뿌리 형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있죠.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뼈의 정도를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충분하죠. 이런 경우에는 앞니고 그다음에 잇몸뼈도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그래도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타입 2 잇몸뼈 이식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뼈는 회복이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기다리는 게 별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때 잇몸 발치를 하고 잇몸이 좀 나은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는 거죠. 타입 2라 보시면 되는데, 이분 오른쪽 아래 되게 아파서 오셨거든요. 염증을 우리가 그려보면은 원래는 이 정도까지 이제 잇몸뼈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이 지금 녹은 거예요. 여기를 빼고 저의 생각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원래대로 잇몸뼈가 회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잇몸뼈 이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염증 싹 긁어내고 잇몸뼈랑 콜라겐 멤브레인을 통해서 잇몸뼈 이식을 합니다. 이제 수술 후에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수술 전에 이제 CT. 원래는 잇몸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염증 때문에 이렇게 많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보면은 여기가 잇몸뼈로 잘 채워져 있죠. 이식한 잇몸뼈가 충분히 이제 성숙할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랑 잇몸뼈가 이제 충분히 결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올리면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타입 2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타입 3, 4를 좀 보시면 이분은 오른쪽 아래 치아가 이제 씌웠던 게 부러져서 오셨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악의 이제 하치조 신경관을 봐야 되거든요. 해부학적인 구조물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근데 지금 이분은 좀 중요한 게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염증이라는 건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뼈가 얼만큼 남았냐, 그러면 이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관이랑 너무 가깝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초기 고정 얻으려면 너무 긴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다렸다가 잇몸뼈가 회복이 좀 된 후에 이렇게 임플란트 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리하면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왼쪽 아래 불편해서 이제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잇몸뼈가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려보면 이렇게 잇몸뼈 녹아내린 거. 그리고 밑에 지나가는 이제 하치조 신경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위치를 보면 엄청 가깝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잇몸뼈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치아를 빼고 기다려서 이제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 거고, 여기 앞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쪽에 이렇게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 이 치아는 뭐 재신경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그냥 빼고 그냥 임플란트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이건 빼고 임플란트를 이제 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치아를 빼고 한 2~3달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뼈가 원래대로 절대 차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게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잇몸뼈 이식을 하면서 이 주변에 이만큼 잇몸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머리가 올라가는 걸 보시면 되죠. 이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왼쪽 위 여기 좀 아프다고 오셨거든요. 이 치아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예전에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치과 의사들의 기본적인 실력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임플란트에 관한.
여기는 이제 공기주머니 위치가 보면 엄청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위에 잇몸뼈 수준을 보면 이만큼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잇몸뼈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죠.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빼고 좀 기다립니다. 그럼 지금 보면 되게 종이장처럼 얇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잇몸뼈 이식을 미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뼈가 자기 뼈랑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을 해주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보철물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치 한 3개월 후에 뼈 이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뼈가 자기 뼈랑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요. 이 임플란트랑 내 뼈가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머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좀 긴 치료 기간이긴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발치랑 동시에 임플란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잇몸만 치유된 후에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그러니까 잇몸 뼈가 회복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다. 크게 나누면 총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임플란트 식립 시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치과도 많고 또 치과 의사들마다 컨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시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앞니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가능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 저는 선호한다. 근데 염증이 너무 크거나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치료 기간 동안 치아가 움직이지 않게 우리가 말하는 레진와이어 스플린트나 유지장치 등 해주는지 잘 봐라. 이것도 되게 저항 요소가 많아요. 다른 치과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네 이걸 왜 하냐. 근데 저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치아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발치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발치 공간에 잇몸뼈 이식을 하자는 치과, 그리고 무조건 막 염증이 엄청 심하고 막 웅이 나고 하는데 발치랑 동시에 임플란트 심자고 하는 치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약간 다른 치과에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그리고 CT는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CT가 없어도 수술은 할 수는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환자분들께 치과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치료 계획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왜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지, 저는 왜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은지, 왜 기다렸다가 심는 게 좋은지 이런 거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파노라마나 이런 2차원적인 엑스레이로는 그게 설명이 좀 힘들긴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냥 너는 잇몸뼈가 얇아서 잇몸뼈 이식을 해야 된다 하면 환자분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꼭 CT는 찍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여러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서 많은 내용은 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여쭤봐 주시고요. 또 임플란트에 관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